589페이지죠. 제6절. 당사자의 증거 동의와 증거 능력입니다. 서설의에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지금 어떤 증거가 있는데, 현재 그 증거 능력이 없는 상태예요. 이렇게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에 대해서 동의를 함으로써 증거 능력을 부여한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증거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당사자의 소송 행위를 우리가 동의라고 하는 거죠. 넘겨보시면 제도의 취지가 나오는데 가장 이유는 신속한 재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송 경제를 도모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증거 능력이 현재 없다는 이유로 또다시 증거 조사 등을 또 반복한다면 이게 굉장히 시간이 지연된다는 거죠.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굳이 또다시 절차를 반복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 및 소송 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고요. 그 다음에 소송 구조와의 관계인데 이게 당사자주의냐 또는 직권주의냐 아니다.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를 조화하고 있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항 동의의 법적 성질을 해가지고 동의의 본질에 대해서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반대신문권 포기설과 2번 처분권설이 있는데 우리 다술은 반대신문권 포기설로 이해를 합니다. 다술만 기억하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증거 능력이 있다면 반대신문할 수 있고 다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동의한다. 나 반대신문 안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우측에 동의와 전문법칙과의 관계에서 1번 전문법칙의 예외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원래는 전문 증거의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죠. 근데 만약에 동의가 있었다면 그때는 그 전문 증거라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니까 이건 일종의 전문 법칙에 대한 예외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이에 반해서 다수는 아니다. 이거는 전문 법칙이 아예 배제돼서 적용되지 않는 사례다라고 이해한다는 거죠. 뭘 취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전문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고 유죄 증거로 삼을 수가 없지만 만약에 피고 측에서 동의를 한다면 그때는 증거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의미겠죠. 제3항 동의의 방법이 나오는데 첫째 동의의 주체가 나옵니다. 검사와 피고가 하는 거죠. 법원이 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검사가 동의하는 거고 또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검사가 동의하고요. 또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 피고가 동의하는 거니까 결국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이고 물론 2번 변호인도 동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변호인에게도 동의권이 인정이 돼요. 물론 우리 판례도 피고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동의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2번 동의 상대방 법원에다가 하는 거죠. 법원에다가 넘겨보시면 동의의 대상이 나옵니다. 자 1번 서류 또는 진술에서 1 해가지고 자 동의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 형사법은 318조 제1항에서 물건 또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물건, 서류뿐만 아니라 전문 증거가 되는 진술에 대해서도 동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번 서류 중에서는 신문조서, 진술조서 당연히 포함될 거고요. 서류의 사본이나 사진 등도 포함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3번은 의미가 없네요. 근데 양거리 2번 해가지고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여야 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동의가 필요한 것은 어떤 증거여야 되는 거죠?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여야 합니다. 만약에 이미 증거 능력이 있는 상태라면 굳이 할 필요 없죠? 동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조서의 경우에는 이미 뭐가 인정되고 있죠?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동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우측에 오시면 3번 동의와 시기와 방식해가지고 1. 동의의 시기. 언제 동의하느냐? 증거 조사 전에 하여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증거 조사 전까지. 다시 말하면 지금 증거 능력이 없더라도 동의가 있으면 끝난다. 증거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동의라는 것은 증거 조사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증거 조사 전에 해야 되겠죠. 2번 동의 방식 해가지고 명시적이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학설은 다르지만 판례는 꼭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2번 포괄적 증거 동의가 허용되는지 여부인데 우리 학설은요. 여러 개의 행위 증거가 있다면 개별적으로만 따로따로 동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학설의 태도입니다. 이에 반해서 어차피 신속한 재판, 소송, 경제를 위한 것이니까 포괄적으로도 동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넘깁니다. 4번 증거 동의의 의제입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거죠.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요. 그러면 증거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318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출석하지 않으면 증거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증거 조사 없이 제출된 증거는 다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2번 증거 동의가 간주되는 경우에서 총 5가지가 나와 있지만 구체 내용이 일일이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가장 큰 틀 피고나 또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때는 증거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따로 기억할 것은 3번이죠.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이 무단으로 퇴정하거나 또는 퇴정 명령에 불출석하거나 또는 피고가 무단으로 퇴정하거나 또는 불출석한 경우가 나와 있는데 부정설이 있고 긍정설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긍정설을 취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무단으로 적법하지 않게 변호인이나 피고가 법정에서 무단으로 퇴정한다면 그것은 증거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거, 의제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2번 간이 공판 절차에서 특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우리가 간이 공판조차도 결국은 재판의 신속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거든요. 따라서 간이 공판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증거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일단 증거에 대해서 뭐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시작을 하는데 다만 피고 또는 변호인이 이의를 표시하면 그때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돼서 그때는 증거조사를 또 별개적으로 해야 되겠죠. 끝이죠. 그 다음에 제4항입니다. 증거 능력에 인정해가지고 1. 진정성과 증거 능력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반복적이죠.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라 하더라도 동의가 있었다면 그것이 당사자의 동의가 있고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뭐가요?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는 거죠. 2번 증명력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말이 나오니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죠? 그다음 넘겨보시면 2번 동의 효력이 몇이는 범위가 나와 있어요. 1번 물적 범위, 원칙,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일부에 대한 동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항상 그러느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서류 또는 물건이 가분적인 경우, 다시 말하면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일부에 대한 동의도 가능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동의를 하려면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고 일부에 대해서 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서류 또는 물건이 가분적 분리가 가능하다면 예외적으로 일부에 대한 동의도
가능하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인적 범위, 동의한 피고인에게만 미칩니다. 따라서 공동 피고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3번 시간적 범위 해가지고 증거 동의 효력은, 그러니까 제가 증거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효과가 유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공판 절차를 갱신하거나 또는 신급이 달라지더라도 그 동의 효과는 뭐죠? 소멸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1심에서 한 동의는 상소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는 거 따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항 해가지고 증거 동의의 철회와 취소가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1번 증거 동의의 철회가 나오는데, 철회라는 말의 기본적 뜻은 뭐냐면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회라는 것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만 할 수 있는 것이 법적인 취지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동의를 했어요. 근데 이미 증거조사까지 다 끝났다면 이미 효과가 생겼으니까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동의를 했더라도 아직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아직 그 절차에 관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뭐 할 수 있겠어요? 철회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정리해보면 증거 동의의 철회는 언제까지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증거 동의의 취소가 나옵니다. 긍정설과 부정설이 학설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의를 했는데 사기를 당했다. 이랬을 때 사기, 기망이었다는 이유로 동의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설도 있을 수 있고 부정설도 있는데, 긍정설도 있고 부정설도 있는데, 일단 이게 공법상의 절차이고 소송법상의 절차이기 때문에 부정설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학설이 대립된 부분이니까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7절 탄핵 증거가 나옵니다. 일단 탄핵 증거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증거가 제시가 됐어요. 근데 증거가 제시가 됐는데 요 증명력에 대해서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 다투기 위해서 제시되는 증거를 뭐라 그러냐면 탄핵 증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증거가 뭐냐면 그 사람이 범죄 현장을 목격했다라는 증거 진술이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의 시력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요 목격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력을 뭐하기 위해서요? 다투기 위해서 제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탄핵 증거라고 합니다. 물론 탄핵 증거가 있을 때 시력이 안 좋았다라는 사실이 제출됐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을 쓰면 교정수력이 우수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뭐 할 수 있겠어요? 반증할 수가 있겠죠. 우측에 보시면 근거 법규가 나와 있는데 3. 제도에 취지해가지고 1번 소송경제에 기여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증거로서 증명 능력이 인정이 되려면 엄격한 절차와 증거조사가 필요한 거죠. 요거는 그냥 화두를 던지는 정도입니다. 좀 의심스럽지 않나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런 정도의 다투기 위해서, 의심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니까 엄격한 증거 절차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탄핵 증거라는 것은 소송 전개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고, 이에 반해서 문제점은 이 탄핵 증거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남발할 수가 있죠. 그죠? 특히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 거죠. 구별 개념 해가지고
탄핵 증거 외에 반대 신문과 반증이 있어요. 일단 반대 신문은 증명력을 다투는 것뿐만 아니라 목격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게 뭐죠? 반대 신문이고요. 그 다음에 반증은 이런 얘기죠. 목격했다라고 증언했어요. 만약에 반증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목격한 것이 아니란 사실이 엄격하게 뭐죠? 입증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탄핵 증거와 반증은 어떻게 해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다퉈봅시다 라고 제시하는 것이 뭐예요? 탄핵 증거인 것이고, 그러한 증명력 자체를 부정하는 엄격한 방식으로 증명이 된 반증과는 그 개념이 구별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제2항 탄핵 증거의 성질에서 1.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이 사람이 지금 범죄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라고 증거가 됐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던데 이 사람이 그때 다른 데서 뭐 술 처먹고 있더는데요 라고 전문 증거로서도 탄핵 증거로서는 뭐죠? 충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진짜 목격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라는 절차로 돌입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전문 법칙이 탄핵 증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탄핵 증거와 자유심증주의 관계가 나오는데 일단 이런 탄핵 증거들이 제출되면 법관은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이거 의심스러운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자유심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테니까 탄핵 증거는 자유심증주의를 뭐하는요? 보강하는 의미를 갖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3항 해가지고 1번 허용되는 범위가 나옵니다. 일단 한정설과 비한정설이 있어요. 일단 한정설이 현재 다수설이고 타당하기 때문에 한정설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런 얘기죠. 자기 모순의 진술에 대해서만 탄핵 증거가 허용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죠.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째, 공판정 내에서 한 말하고 외에서 한 말이 어떻게 해요? 다르다.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공판정 내에서는 안 죽였습니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친구한테는 내가 죽였어라고 얘기해가지고 뭐죠? 공판정 내의 진술과 외의 진술이 어떻게 해요? 다르는 경우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는 진술한 서류 자체에 대해서만 한정을 해서 탄핵 증거가 허용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뭐죠? 한정설이고요. 한정설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재 보시면 학설 자체가 안 나와요. 판례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판례에 대해서 명백한 판례를 발견할 수는 없다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죠. 그다음 우측 기억할 것 우리가 이 탄핵 증거의 제한을 좀 기억하면 되겠죠. 첫째, 입증 취지와의 관계. 인정 증거로서는 사용할 수는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탄핵 증거는 단순히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다투기 위해서 인정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서는 쓰일 수가 없는 거죠. 2번, 임의성 없는 자백의 탄핵 증거입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강요에 의해서 자백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요 증거 능력이 없는 임의성이 없는 자백에 대해서 증거로서는 쓸 수는 없지만 탄핵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요 문제에 대해서 결론은 뭐예요? 없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증거로서도 쓸 수가 없고 탄핵 증거로도 뭐 할 수 없어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탄핵 증거의 성립과 진정인데 우리가 탄핵 증거는 엄청난 엄격한 증거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증거로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 조서에 또는 진술서에 서명 날인이 되어 있어야 되지만 탄핵 증거는 서명 날인까지는 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공판정 진술 후에 자기 모순의 진술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공판정에서는 증언할 때, 증인이 증언할 때 내가 범죄를 저지른 거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했어요. 그래서 수사관이 다시 불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아, 그거 진짜 그거 어제 그 재판에서 한 거 그거 맞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 범죄를 저지른 거를 봤대요. 요거를 탄핵 증거로 쓸 수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탄핵 증거로서 사용된다면 검사나 수사기관에 전형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판정에서 진술한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다른 내용의 진술을 했더라도 그것은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 주의하시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제4항 해가지고 탄핵의 대상과 뭐가 나오냐면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1번 진술 증거가 나오네. 일단 진술의 증거에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진술에 뭐가 돼요? 증명력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진술이 의심스럽다, 증명력을 다투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죠. 2번 피고인의 진술이 탄핵 증거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느냐, 이 문제인데,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을 하고 재판 과정에서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요 문제입니다. 일단 판례가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거죠. 지금 자, 판례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보세요. 판례는 사법경찰이 작성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 등은 모두 검사가 유죄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로서 피고인이 각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 능력은 없으나, 그죠? 다시 말하면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가 아니라 사법, 경찰, 관리가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 측에서 만약에 그 사실에 대해서 뭘 해버렸어요? 부인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진술조서를 작성됐는데 불구하고 나 그런 사항 인정할 수 없다, 나 사람 안 죽였다라고 부인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무엇은 인정되지 않아요? 증거 능력은 인정되지 않는 거죠. 왜요? 사법, 경찰, 관리가 작성한 진술 조서이니까요. 그러면 증거 능력은 인정되지 않은데 탄핵 증거로서는 쓰일 수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다툼의 자료는 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탄핵 증거로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쓸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핵심 판례도 같은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사법, 경찰, 관리가 작성한 진술 조서를 공판 과정에서 피고가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 조서 자체는 증거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뭐로서는요? 탄핵 증거로서는 사용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자기 측 증인의 탄핵.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신청한 증인의 진술에 대해서 그 증명력을 다툴 수가 있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검사가 피고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웠어요. 왜요? 이 사람이 그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해줄 줄 알고요. 근데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오히려 피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기 측의 증인이라고 해서 꼭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 측 증인의 탄핵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학설의 태도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탄핵의 범위. 일종의 효과죠. 자, 탄핵이 됐어요. 탄핵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 증명력이 감세가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살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라고 증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탄핵 증거로서 시력이 굉장히 미약하다라고 탄핵 증거가 제시가 되면 증거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부정되는 건 아닌 거죠. 다만 증명력이 뭐가 돼요? 감세가 되기 때문에 이제 판사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2번, 감세된 증명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회복하는 경우가 문제가 아니라, 그죠? 자, 이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시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이 탄핵 증거로서 제출됐어요. 그래서 증명력이 뭐가 됐어요? 감세가 됐는데, 요 감세된 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다시 탄핵 증거만 제출하면 되느냐, 아니면 엄격한 반증이 있어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학설은 이때도 탄핵 증거만 제출하면 충분하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탄핵 증거는 증명력을 감세하기 위해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감세된 증명력을 뭐 하기 위해서요? 회복하기 위해서도 탄핵 증거가 사용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5항 탄핵 증거의 조사 방법입니다. 일단 탄핵 증거 조사 방법이죠. 교재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증거 능력 없는 전문 증거도 탄핵 증거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격한 증거 조사와 절차 방식을 요하지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 조사는 뭐예요?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탄핵 증거의 경우에도 일단 증거로서 쓰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증거 조사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엄격한 절차의 방법으로서 증거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 증거 조사는 어떻게 해요? 거쳐야 한다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제6항 기억 항기를 위한 뭐가 나오죠? 증거 제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기억이 잘 안 난대요. 그래가지고 사진이나 또는 영상 녹화물을 재생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느냐? 결론은 뭐예요? 허용될 수가 있다. 그죠? 다시 말하면 기억 환기를 위한 증거 제시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 끝이고요. 그 다음에 제7항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영상 녹화물이 1. 독립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측에 맨 위에 보시면 일단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영상 녹화물의 독립한 증거로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밑에 나오는 건데 실질적 진정을 증명하는 자료로서는 쓰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영상 녹화물은 독립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 영상 녹화물이 뭐로서 쓰는 거예요? 진정을 증명할 수 있는 뭐죠? 자료로서는 쓰이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피고가 검사 앞에 진술 조서를 작성했어요. 요 진술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진술 조서가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지,
요 영상 녹화 자료 자체가 뭐예요?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거죠. 다만 이 영상 녹화 자료가 진술 조서에 뭐예요? 실질적 진실을, 다시 말하면 실질적 진정을 뭐로써요? 증명하는 자료로서는 뭐예요?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2번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방법 해가지고 1.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원칙적으로 피고가 부인하더라도 뭐가요?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고요. 만약에 증거 능력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영상 녹화 자료는 독립된 증거 능력은 없지만 실질적 진정을 증명하기 위한 뭐로요? 자료는 쓰이고요. 2번 수사기관의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또 똑같이 뭐는 없어요? 증거 능력은 없지만 결론 보시면 피고인이 조서를 부인할 때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어떻게 쓸 수는 있도록 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다시 말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피고가 진술 조서를 작성했어요. 근데 만약에 요거를 누가 작성했냐면 검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사법, 경찰, 관리가 작성을 한 상태라면 피고가 부인한다면 증거 능력이 뭐 되잖아요?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근데 영상 녹화에서는 요 부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떻게 해요? 입증하는 뭐로서는요? 자료로서는 쓰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부인했고요. 영상 녹화 서류를 제출하면서 판사님 보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함으로써 뭐죠? 부인할 때 이를 입증하기 위한 뭐로요? 자료로는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정리해 볼게요. 말이 좀 이상해졌는데. 자, 진술 조서 등을 작성할 때 녹화한 영상 녹화가 증거 능력이 인정되느냐? 없다. 뭐가요? 요 진술 조서 자체가 증거 능력이 있을 뿐인 거죠. 다만 이 영상 녹화 자료는 요 조서의 실질적 진정을 증명하는 뭐래요? 자료로는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경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에서 부인을 했다면 이때는 진술조서는 뭐죠? 증거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그때 이 부인하기 위한 입증 자료로서 뭐가요? 영상 녹화 자료가 사용될 수 있다는 취지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기억 환기를 위한 증거 제시. 특별한 건 없죠. 그죠? 영상 녹화물 등은 기억 확인을 위한 증거 제시로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4번 탄핵 증거의 사용 여부. 자, 영상 녹화물을 탄핵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느냐? 결론만 기억해 두시는데 없다. 그럼 뭐에 쓰느냐? 기억 환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 우리가 영상 녹화물의 경우에는 증거 능력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죠? 다만 진정성 확보를 위한 자료로는 쓰입니다. 어떻게 쓰이느냐? 기억을 환기 위한 자료로서만 쓰인다는 거죠. 따라서 영상 녹화 자료는 뭐로서요? 탄핵 증거로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자, 이제 606페이지 오시면 자백의 보강 법칙이 나오는데 자백의 보강 법칙부터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